안녕하세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명 난청 등 청력 관련 병 이야기를 정말로 진솔하게 논리적으로 전해드려 이명 난청의 올바른 이해와 명확한 이명 난청 치료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이명 난청을 정복하는 사람들 명문명 사운드 케어입니다. 이명, 귀먹먹함 청각과민증 등 청력 관련 병으로 인해서 특히 잠을 못 주무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 정말로 힘드시죠? 잘 고친다는 병원, 한의원 여기저기 다녀보셔도 별 효과를 못 보셨죠? 유튜브나 SNS상에 떠도는 여러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효과 없고 속고 또 속고 정말로 많은 시간 돈 버리시면서 희망 고문 많이 당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명 난청, 귀먹먹함 등 청력 관련 병은 이미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 병 의원만이 고칠 수 있으며 어찌 유튜브나 SNS상에 떠도는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병원을 가나 어느 한의원을 가나 거의 치료 방법이 유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소화제, 혈행 개선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스테로이드제, 고막주사 처방이 전부이고 제약회사만 다를 뿐이지요.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으니 MRA를 찍어봐야 한다. 산소 감압실에 들어가라. TMS를 해야 낫는다. 턱관절 때문이니 수술해야 한다. 한의원에 가면 간어이명, 신어이명, 폐어이명, 심어이명 때문이라며 보약 처방과 침, 약침. 일부는 도수치료, 일부는 골타요법 등등. 물론 소 뒷발에 쥐꼬리 밟히듯 100명 중에 한두 명, 서너 명은 낫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 저 병원에서 아니면 저 한의원에서 그 치료법을 써서 안 나았는데 이 병원 내지는 저 한의원에서 나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가시나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소리치료라는 이명 난청, 귀먹먹함 등 청력 관련 병의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서 이명 난청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기에 이렇듯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리치료는 무슨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계 4대 의대 중 하나인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에서의 임상실험 결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온 새로운 소리치료법으로 식약처에서도 의료기로 허가를 받았고 세계 특허도 등록이 된 우수한 기술이랍니다. 오늘은 갑자기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거나 잘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란 말 그대로 잘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력 검사 결과가 저주파 영역대에서 고주파 영역대까지 모두 청력이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주파수로 나타내는데 사람의 귀는 254Hz에서 11,840Hz 사이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런데 이 영역대를 1번 안테나, 즉 1번 귀는 254Hz를, 2번은 262Hz를, 97번은 4067Hz를, 121번은 8013Hz를 각각 나누어 듣습니다. 134개의 안테나, 즉 귀가 각각 나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주파수에 맞는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랍니다. 종합해보면 자동차의 라디오에 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번은 MBC로 92.5MHz, 3번은 KBS로 94.7MHz가 입력되어 그 주파수를 잡아 들려주듯이 사람의 귀는 총 134개의 안테나, 즉 134개의 귀가 각각의 영역대를 나누어서 각자의 주파수에 맞는 소리를 듣는 뇌에 전달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이 영역대 전부를 듣는 134개의 안테나, 즉 134개의 귀가 전부 청력이 나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일정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쑥날쑥하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답니다. 돌발성 난청이 올 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갑자기 귀가 멍한 느낌이 오는 분도 계시고 귀에서 여러 가지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구토 증세가 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전혀 이러한 증상들이 없는 분도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한 가지 증세만, 누구는 두 가지, 누구는 세 가지 증세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증세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청력이 떨어진 강도에 따라서 암을 1기, 2기, 말기 등으로 나누듯이 약하게 온 경우, 즉 청력이 40dB 정도로 떨어진 경우를 A급이라 하고 50-60dB 정도 떨어진 경우를 B급 돌발성 난청, 60에서 70dB 정도 떨어진 경우를 C급, 70dB 이하를 D급으로 분류하며 90dB 이하로 아주 심하게 떨어진 경우를 E급, 돌발성 난청으로 분류합니다. 귀는 아시다시피 양쪽에 있기에 한쪽만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경우, 특히 A급으로 약하게 온 경우에는 환자가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반대쪽에 귀가 소리를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력이 약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그쪽 귀도 어느 정도는 소리를 듣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왔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다시 말해 돌발성 난청이 오지 않은 쪽인 오른쪽으로 통화를 하다가 왼쪽으로 바꾸는 순간 왼쪽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가서 청력 검사를 해보면 왼쪽 귀의 청력이 조금 떨어진 것을 알게 된답니다. 이렇게 약하게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경우는 이명 역시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돌발성 난청은 늘 말씀을 드리고 홈피에도 나뉘어져 있듯이 이명, 난청, 귀먹먹함, 청각과민증, 귀아픔, 기울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 등 8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로 힘든 병이랍니다. 물론 일부는 큰 불편함이나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고통의 강도로도 두 번째로 힘이 들듯이 고치는 것 또한 두 번째로 힘이 들고 어렵답니다. 물론 다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쉽게 소리치료 효과를 보셔서 빠르게 회복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환자 10명 중 7, 8명 정도가 이명을 동반합니다. 이명 소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명은 난청이 왔다고 고쳐달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했지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어느 한 영역대가 난청이 온 것이 아니고 전 영역대에서 난청이 오다 보니 전 영역대의 이명 소리가 모두 들린다고 보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명 소리가 최소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들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할 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동시에 꽝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꽝 소리가 악기 하나가 내는 소리인가요? 아니지요. 수십 개의 악기가 동시에 소리를 내서 합쳐지다 보니 꽝 소리로 들리고 표현 또한 그런 식으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발성 난청에서 들리는 이명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소리, 붕소리, 약한 빗소리, 강한 빗소리, 쇠소리, 쉬소리, 시소리 등이 동시에 들리다 보니 환자 귀에는 이 소리 모두가 합쳐진 예를 들자면 쇠소리로 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이명소리 134가지 중에는 쇠소리가 없답니다. 합쳐져서 소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쇠소리 하나만 들린다고 말을 하지요. 이런 분들은 여러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면서 합쳐진 것이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삐소리가 크게 들리다가 이 소리가 작아지면 옆에 있던 쇠 소리가 들리고 다시 작아지면 또 옆에 있던 매미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고주파 소리가 작아지면 웅 소리가 들리기에 마치 도깨비 몇 마리가 귀 안에서 뛰어노는 것 같다고 표현들을 하신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발성 난청은 환자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한쪽만 오고 2, 3명 정도가 양쪽에 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만 온 환자분들의 경우 30-40% 정도가 2-3년 내지는 4-5-6년 사이에 반대편 귀에 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쪽에만 온 환자분들의 경우는 한쪽 귀가 정상이기에 소리를 듣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향 감각이 무너져 돌발성 난청이 온 왼쪽 방향에서 누가 부르는데 오른쪽 귀가 이 소리를 먼저 들어서 왼쪽을 쳐다봐야 하는데 오른쪽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합창을 하는 이명 소리 때문에 괴로울 뿐이랍니다. 난청은 불편하지만 이명은 정말로 고통스럽지요. 특히 잠을 못 이루는 환자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답니다. 돌발성 난청이 양쪽에 온 환자분의 경우 그나마 대부분은 B급과 C급 사이로 오기에 이분들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리지만 D급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온 분들은 정말로 세상이 갑자기 소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전혀 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엄마가 말을 하는데 입만 뻥긋거린다며 왜 말을 안 하느냐고 소리를 치는가 하면 TV가 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며 TV가 고장났으니 빨리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귀 관련 병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 가운데 돌발성 난청 정말로 복잡하고 어렵답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전혀 관련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얘기들로 고친다고 하니 정말로 어이도 없고 나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스테로이드제나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서 또는 고막 주사를 놔줘서 치료한다고 하니 결코 나을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한의원에서는 간이 안 좋아서 생긴 간호이명이니 신장이 안 좋아서 오는 신호이명이니 보약을 먹어야 한다며 보약을 처방해주니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물론 청력 관련병 환자 10명 중에 2-3명은 스테로이드제 처방이나 한약 처방으로도 낫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약을 먹어서 아니면 한약을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기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발병 보름 내에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상황에서 또는 한약을 복용한 상황에서 자연치유로 회복이 될 경우 마치 스테로이드제로 인해서 또는 한약으로 인해서 나은 것처럼 오인을 하는 것이지요. 한방의 경우도 보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으면 이명이나 귀먹먹함, 청각과민증 등의 경우 소리가 조금 줄어들거나 강도가 약해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 치료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호전 반응을 보이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원 위치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스테로이드제나 보약으로 치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명 난청, 귀먹먹함 등 청력 관련 환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것을 보면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겠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력 관련 병은 이명 난청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귀가 막힌 느낌의 귀먹먹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는 청각과민증, 귀가 엄청 아픈 이통, 소리는 들리는데 또렷이 안 들리는 귀울림,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 어지러움과 구토가 함께 오는 메니에르 등 모두 8종류에 이릅니다. 이러한 청력 관련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명 난청을 정복하는 사람들 홈피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1577-2721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팁입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한의원을 가시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치료받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명 탐색기 REV134는 있는지, 어떠한 원리로 이명을 치료하고 정말로 치료가 되는지, 치료 사례는 얼마나 되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팩트 체크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명 탐색기가 없다면 좀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 탐색기 없이 이명을 고친다는 것은
칼 없이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것 내지는 시력 측정 장비 없이 안경점을 운영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